안녕하십니까. 스킨큐어의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덕훈입니다. 산다와 유기농 레몬 선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선크림이 뭔지 바로 떠오르시는 게 SPF 수치. 좀 많이 하시는 분은 PA+, 1+, 2+. 이런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선크림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덧붙여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이제 영어로는 울트라바이올렛 레이, 우주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빛이 오고 있어요. 롱파장에서부터 단파장까지 가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요 가시광선 영역, 비지블 라이트라고 그러죠. 빨주노 초파남보. 적외선으로 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단파장은 에너지 세기는 센 대신에 파장이 되게 짧아서 구름도 통과를 할 수가 없다. 방사능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요 오존층, 근데 이 오존층이 대부분 이제 방어를 해준다. 제일 문제는 가시광선 영역하고 겹쳐지는 요 UV레이, 이쪽이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에너지가 많잖아요. 이쪽은 이제 에너지가 없고,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실은 위험하죠. UVB도 구름을 아주 조금 통과하고 거의 통과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흐린 날은 UVB는 별로 우리 인체에 영향이 없고, 실내에 있으면 뭐 UVB를 맞을 일은 거의 없다. 근데 문제는 UVA 같은 경우는 파장이 좀 길어요. 기상 환경에 상관없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UVA는 항상 지구에 도달하고, 내가 흐린 날 나가든 뭐 비 오는 날 나가든 이제 햇빛 쨍쨍한 날 나가든 거의 동일한 양이 지구에 도달을 해요. 지표면까지. UVA는 날씨에 관계없이 내 피부에 닿는다. 그래서 UVC는 이제 구름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UV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장이 긴 대신에 에너지는 적고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UVA가 도달을 해요. UVB는 표피까지만 와요. 진피까지는 거의 도달하지 못하고요. 주름과 같은 직접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UVA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표피 건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UV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부로 한정해서 보면 UVA는 굉장히 깊은 데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세포를 파괴를 해요. 지속적으로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피부암이 발생되는데, 멜라닌을 만들어서 이제 방어를 하거든요. 호주에서는 50대가 넘은 성인은 한 10명 중에 1명이 피부암으로 발전을 해요. 그 얘기는 즉슨 백인들 피부가 자외선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햇빛 강한 날 별로 선글라스 안 끼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이걸 안 끼면 바로 막막하고 이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요. 서양 사람들은 그 멋으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아니고, 눈동자 색깔도 이제 그 까맣지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이제 방어가 잘 안 돼요. 선글라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보호 장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UV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피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UVB는 이제 즉각적으로 표피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해변에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안 바르고 한 3, 4일 있다가 껍질 같은 게 조금씩 일어나죠. 사실은 약간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2012년에 이제 논문에서 발표된 분인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좌측 운전대잖아요. 좌측이 햇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좌측의 피부 노화가 우측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된 케이스죠. 직접적으로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징표인 주름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다.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내일부터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커버를 완벽히 해서 자외선 한 방울도 안 맞겠다고 하시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한 40대 이상 여성분들 대상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바이타민 D 수치를 봤더니 다 함량 미달이에요. 야외 활동할 때 너무 가리는 거예요. 바이타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인체에는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물질들을 바이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외선이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꼭 일상에 필요해요. 과도한 자외선은 안 좋다. 그리고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될 것 같으면 자외선을 방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벼운 출근할 때는 안 바르는 게 훨씬 낫기도 해요? 출근할 때 뭐 지하철로 와서 뭐 잠깐
한 5분 노출되고 하루 종일 실내에 있고 5분 노출되고 집에 갈 거면 안 써도 되죠, 사실.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 양이 형광등 그 유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거의 다 걸러지고요. 아주 소량 나오고, 특히 최근에는 또 대부분 전구들이 LED로 바뀌잖아요. LED는 자외선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특별하게 뭐 창가에 딱 붙어서 내가 뭐 무슨 작업을 한다 하지 않는 이상은 주말에 아니면 저녁에 쉬는데 뭐 불 켰다고 뭐 내 피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자외선을 막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모자를 쓴다든지 의복을 좀 착용한다든지. 우리나라 동양 여성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양산 쓰면 거의 뭐 90% 이상 차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외 물놀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뭐 양산 쓰고 수영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게 필요하죠. 그럴 경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좀 필수적으로 그것도 좀 많이 발라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실제 피부 내로 100% 차단이 안 되고 아주 소량의 자외선은 피부로 들어가요. 100이라는 자외선이 오는데 99를 이 자외선 차단제로 막았어요. 그래도 1은 매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사능하고 자외선은 이게 어큐뮬레이션 효과가 있어요. 축적되는 효과가 있어요. 축적되는. 그 적은 양을 어떻게 해결할까? 터부에서는 애프터 선케어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자외선 낮에 쓰고 방어하고 방어가 덜 된 부분 그거를 이제 애프터 선 로션이나 애프터 선크림, 나이트 크림 이런 걸로 이제 케어를 하고 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안 돼 있어요. 선크림, 선 로션, 선 스틱 온갖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미국은 이제 처방이 필요 없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에 보면 드럭 팩트라고 해서 여기에 주성분은 뭐고 뭐 마이너 성분들은 뭐다. FDA가 제한한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원료들도 FDA에서 인증된 원료만 써야 됩니다. 페이크 제품 한 2, 3년 전에 엄청나게 문제됐었거든요. 50을 받으려니까 백탁도 엄청 심하고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증받을 때는 제대로 된 걸 갖고 인증을 받고 이건 뭐 백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으니까. 함량은 만약에 20% 선스크린을 넣는데 그래서 인증을 받았어. 그리고 생산할 때는 5%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SPF 수치가 실제 찍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있습니다. 유리판 같은 데 이제 바른 다음에 자외선을 쬐서 밑으로 이제 통과되는 양을 이제 측정하는 방식인데 고도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균일하게 발라야 돼요. 에러 레인지라고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오는 페이크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940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병사들이 뭐 보초 쏘고 하면은 뭐 그늘에서 보초 쏠 수는 없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꾸 일광 화상을 입어요. 과학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발랐더니 병사들이 뭐 얼굴은 허옇지만 괜찮다,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때는 선번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광 화상 벌겋게 되는 거를 막았는데 병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크림이 UVB만 막더라. UVA는 못 막더라. 이게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는 그럼 UVA를 좀 연구해보자 해서 연구를 했더니 UVA는 피부암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UVB도 중요하지만 UVA도 중요하다. UVA와 B를 동시에 막아야 되겠다. 자외선 차단 성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 올가닉 UV 필터. 그러면 올가닉을 또 유기농 이런 거랑 혼돈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올가닉은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요 세 개를 기반으로 한 유기 화학물 그걸로 된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쇳가루, 돌가루, 뭐 진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이 되겠죠. 이 성분을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피지컬 UV 필터라고 그러죠. 피지컬 하면 뭐 몸 좋고 이게 아니고 짧게는 이제 유기자차, 그 다음에 무기자차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기자외선 차단 성분은 법적으로 허가돼서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화장품에서는 징크, 아연, 그 다음에 티타늄, 비행기 만들 때 쓰는 그 강력한 쇳가루잖아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유기화학물입니다. 일반 케미칼,
일반 화학물들하고 구조가 같아요. 사이즈가 10나노메타 이하, 엄청나게 작아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크기가 10나노메타에서 한 300나노메타까지 돼요. 무기는 사이즈에 의해서 이제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백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기는 10나노메타니까 그냥 빛이 다 통과해요. 원래가 투명하다.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랑 둘 다 뭐 30분 전에, 나가기 30분 전에 꼭 발라야 하나요? 유기자차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스며든 후에 자외선이 오면 표피를 통과한 자외선을 유기자차가 이제 흡수를 해서 적외선으로 방출하는 거거든요. 유기자차가 제자리를 잡아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최소 15분, 가능하면 30분 전.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서 이제 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에 그냥 여기 바르고 나가면 돼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랑 차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현재 리스트업된 고시화된 자외선 차단 성분이고요. 그 중에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징크 옥사이드하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개만 이제 무기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케미칼, 화학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에 다 해로운 성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얘를 써서 피부를 보호하는 게 그래도 햇빛을 받아서 피부가 파괴되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자기가 자외선을 흡수해요. 흡수되면 얘가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전환해서 밖으로 이제 보내요. 근데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피부에 있는 거잖아요. 자외선이 오면 튕겨. 그다음 일부는 흡수해. 에너지가 오면 막 흐트러 튀어. 리플렉션하고 스캐터링 할 때 이 사이즈가 크면 일정한 방향으로 안 하고 온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피부에서 이제 백탁이 보이는 거예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아까 보면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이 종류가. 그 많은 이유가 요 그래프 하나가 한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예요. 유기자외선 차단제. 200에서 400까지 다 막으려면 자외선 차단제 한 개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파장의 자외선만 잡기 때문에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하나만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보면 무슨 신라메이트, 무슨 뭐뭐, 살리실레이트, 뭐뭐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한 두세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된 거는 차단제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얘 둘만 쓰면 200에서부터 쭉 거의 다 이제 커버가 다 돼요. 사이즈가 작으면 문제가 없는데 크면 이제 백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대부분 백탁을 싫어해. 과학자들이 쪼갰어. 나노 사이즈 만들었더니 백탁이 없는 거예요. 백탁이 없는데 나노 사이즈가 되면 문제가 백탁은 없어지는 대신에 피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적외선 형식으로 어떻게든 보내면 되는데 얘는 주변 세포를 공격하는 ROS라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요. 마이크로 사이즈, 그러니까 한 150에서 300나노메타를 쓰면 요 피부 표면에만 있으면서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100나노메타 이하면 이게 안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서 이 안에 세포들에 안 좋은 악영향을 준다. 항상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이렇게 SPF 또는 이제 PA 적혀 있거든요. SPF 수치가 높으면 일광 화상, 홍반, 벌겋게 되는 게 이제 줄어요. 누구든지 이 숫자를 보고 제품을 고를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수치가 SPF입니다. 원래 이 자외선 차단제가 선번을 막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선번 프로텍션 팩터라고 이름 붙였다가 그냥 선 프로텍션 팩터라고 붙이자 해서 SPF라고 붙여져 있고, 만약에 제품을 하나도 바르지 않고 자외선을 이제 쬐어요. 1 있다가 이제 홍반이 생겼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 그리고 이제 쬐더니 15 정도 있다가 홍반이 생겼어. 한 14가 차이 나잖아요. 그럼 SPF가 이제 14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시중에 보면 SPF 100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SPF 50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50으로 표기를 해라. 사회에서는 숫자 높은 걸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높은 거, 이왕이면 50 이렇게 하는데 굳이 50을 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걸 100으로 쳤어요. SPF 15일 경우는 한 93% 정도가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SPF 30이면 보다 한 3%, 2% 정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PF 50이면 겨우 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외선 차단 성분은 다 몸에 해롭다고 했잖아요. 15만 돼도 93% 정도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5%를 늘리려고 SPF 50을 만든다고 이제 했어요. 차단제 성분은 한 40에서 50%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단 성분은 몸에
다 해롭다. 적정량의 자외선 차단제를 넣어서 피부에 부담을 적게 하는 제품이 오히려 이제 인체 피부에는 더 적합하다. 15에서 한 35 사이 여기에서 이제 골라서 쓰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케미칼 차단제가 든 것보다는 무기 차단제가 든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무기 차단제 중에는 그래도 백탁이 있는 거. 백탁이 없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백탁이 없는데 뭐 자기네는 나노를 쓰지 않았다. 거의 나노를 쓸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나노 없이 그 농도를 쓰고 백탁이 없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PA 보통 이제 보면 1+, 2+, 3+, 플러스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외선 A에 대해서도 차단을 해야 되고 이제 깊은 주름이나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수치가 PA입니다. 플러스 하나는 뭐 2배에서 4배 정도 안 바른 사람보단 막아준다. 그 다음에 3개면 뭐 8배에서 12배 막아준다. 이렇게 수치는 돼 있는데 여기서도 수치에 너무 연연해 할 건 아니고 플러스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그 플러스 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다와 유기농 레몬 선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SPF가 28, PA가 플러스, 2+, 피지컬 UV 스크린, 무기자차는 논나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백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이 밑으로 깔아앉아요. 쇠구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쇠구슬이 들어있어서 흔들면 딸그락 하는 소리가 좀 나요. 좀 흔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라. 이제 사람 피부를 고려해서 기술적인 뒷받침 뒤에 만들어진 그런 자외선 차단제로서 권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톤업이 잘 됩니다. 워터 포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부드럽게 발리고요. 뻑뻑한 감은 없어요. 약간의 끈적임은 이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 쪽이 아무리 해도 하얗죠. 자외선 차단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